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 김근우입니다. 자, 최근 시장 연이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약간은 중요한 분기점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또 워낙에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간에는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특히 강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만의 매매 전략으로 중심을 잡고 진행을 해야 결론적으로는 또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장이 현재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찌됐든 2월 중순이 벌써 지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시장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이야기들이 또 시장에 꾸준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야 또 추가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시작합니다. 네, 우리 오프닝 때 김영렬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 주셨던 것처럼 최근에 시장 참 좋아요. 좋은데 사실 너무 좋다 보니까 또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럼 지금 단계에서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뷰를 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약간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면은 그냥 그대로 좀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제 항상 시장의 양방향성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것만 보이지 않고 과연 여기에서 떨어지면 또 얼마만큼의 조정이 나올까 항상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시장의 이제 흐름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분기점에 슬슬 도달을 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 최근 시장이 이제 저점에서 굉장히 잘 올라와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슬슬 또 중요한 저항 구간,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감에 있어서 무언가 이제 약간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구간이 현재 다가오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이제 코스피에 속하는 대형주보다는 완전하게 코스닥의 기술주 혹은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그런 이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중요한 구간이 현재 확인이 됩니다. 봤을 때 약 한 780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780선을 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추가적으로 앞선 이 일전에 작년에 좋았었던 구간대에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780선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보게 되면은 일전에도 한번 시도를 해줬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상승 시도를 한 번씩 해줬었던 구간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이 구간에서 뚫어주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즉 최근 시장은 올해 들어서 이제 저가를 잘 확보를 하고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사실 뭐 관세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관세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겨내면서 상승세를 주도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점차 나오게 되면서 이제 슬슬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즐거운 분위기 계속해서 즐겨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항상 강조 드리듯이 우리가 좋은 것만 보기에는 시장은 현재 어느 정도는 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위치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뚫어졌을 때의 시나리오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시나리오 두 가지를 모두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무언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작년에 뭐 반도체 혹은 재작년에 2차전지처럼 어떠한 한 섹터군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장세가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섹터가 주고받는 이러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제 오프닝에 강조드렸던 것처럼 중심 잡기만 잘하면 시장이 혹시나 조정이 나오더라도 수익을 챙기는 데에는 결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구 전문가님께서도 한번 코멘트 주시죠. 우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지점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 잘 설명 주셨지만 과거랑 순환매가 측면이 좀 많이 달라요. 어떤 형태냐면 예를 들어 A라는 섹터가 움직이게 되면 과거에는 B랑 C는 내려갔습니다. A만 움직이고요. 그리고 A의 쏠림이 가중되게 되면 A가 더 가고 B, C는 더 내려가는 이런 구조가
작년 한 해 동안의 시장이 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A가 올라간다고 해서 B랑 C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제자리를 지켜주는, 그리고 그 다음 차시에 B가 올라가고 A랑 C랑 쉬고 C가 올라가고 A랑 B가 또 쉬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 어떤 측면이냐면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의 분위기로 우리가 약간 걸음을 뒤에다 놓고 판단하면요, 이건 시장이 올라갈 때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수 상승기에 나오는 발생한 뭐랄까요, 구조라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과거에 있는 순환매와 지금의 순환매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공통점은 있어요. 뭐냐면 좋은 섹터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라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죠. 특히나 레거시 쪽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레거시에서는 오로지 유진테크 정도만 상방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올라갔으면 또 빠지고 올라갔으면 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키워드가 붙어있는 반도체,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CXL, 이 관련된 예를 들어서 좀 최첨단화된 유리기판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화두가 된 키워드가 붙어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통틀어서 좋은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상방을 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고 있고 바이오 안에서도 유사하고요. 또 이체전지 안에서도 또 유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쪼개서 보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보면 좋은 키워드만 잘 잡고 있으면 큰 순환매에서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같은 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지갑이 좀 두둑해지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좌가 좀 우상향이 나와야 되는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는 공개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같은 시기에는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시장이 대놓고 올라가고 있는데 내 계좌가 안 움직인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야겠죠. 내가 그럼 어떤 내 포트에 어떤 문제가 있길래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시기. 또 잘 챙기고 있다라면은 수익 실현 단계를 어디로 봐야 되는가에 대한 시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수 레벨에서는 저는 지금부터 조정이 나오면 적극적인 매수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올라갈 때는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분위기도 너무 좋고 가는 방향도 좋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도 좋아요. 그래서 구조가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좀 누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작년 한 해 고생하셨는데 끝까지 잘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누릴 수 있는 시기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고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 얘기 이 정도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 대한 부분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 드려봤고요. 바로 이제 또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확인해서 또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지금 밑에 배너로도 나가고 있죠. 0232-8200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전화 직접 연결을 해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수익 내자님께서 건설주 요새 좋아 보여서 매수했습니다. DLENC 37,000원 15%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은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워낙에 좋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많이 보였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국내 이제 약간의 부동산 가격에 대한 어떤 고점 신호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떤 뭐 영끌 쪽에 대한 이제 또 뭐 대출 한계 뭐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업황이 이제 악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계속되는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대출 여력 악화,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면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들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주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DLENC뿐만 아니라 뭐 현대건설 혹은 뭐 GS건설 등등 해가지고 약간의 그동안의 조정을 어느 정도는 또 만회해주는 그런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DLENC 같은 경우에는 현재 건설주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수익성이 어느 정도는 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DLENC 같은 경우에는 뭐 플랜트,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시장에 대한 수주권들이 결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플랜트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제 조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제 백업으로 쌓아놓은 수주가 또 추가적으로 한 5조 이상의 또 수주권이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주택 수주액이 5조 이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견조하게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에도 추가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안정적인 행보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게 현재 DLENC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수익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뛰어오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뭐 한남 5구역, 그러니까 용산의 한남 5구역도 이번에 재개발이 들어갈 것 같은데 요것도 DLENC가 맞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우디아라비아양 이제 또 추가적인 뭐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 요것도 이제 수주 따내온 이력도 있고, 계속해서 이제 해외 쪽에서 수주액을 또 이제 늘려 나가면서 국내 시장이 안 좋더라도 해외에서 따내오면 된다. 뭐 DLNC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확실하게 수익성을 띄워오를 수 있는 그런 수주권들을 따내오면 된다. 뭐 해외 쪽으로는 또 플랜트 따내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이 살아날 수 있는 길들을 계속해서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최근에 저가에서 상승세가 좀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이 건설 업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워낙에 이제 안 좋았다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이 되는, 그리고 이제 견조한 실적세, 그리고 해외 쪽에서 따내온 수주권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반응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대형 건설사 이외에 뭐 중견 건설사까지 봐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이슈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지방의 뭐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부도하는 기업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잘 되는 쪽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체력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어느 정도 또 따내올 수 있는 기업들, 수주권들을,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버텨내고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이 수주권들을 좀 따내오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볼 만한 그림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사실 건설 쪽보다는 저는 조금 더 훈풍이 불 수 있는 섹터가 확연하게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오전 방송에 항상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는 부분이 무조건 미국발 훈풍 받는 섹터군 내에서 준비를 많이 하자. 요거를 또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뭐 조선, 뭐 방산, 뭐 그다음에 AI 반도체, 뭐 그다음에 원전 등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명하게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군들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건설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의 수익권이 어느 정도 나와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챙기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DLENC 같은 경우에는 37,0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셨잖아요. 요것도 뭐 완전하게 낮게 진입을 하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보게 되면은 1차 목표가를 4만원 구간으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DLENC가 32,000원 구간부터 현재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적게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항상 보게 되면은 DLENC가 32,000원 구간부터 4만원 구간까지 거의 2년 반 동안 지금 박스권 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DLENC가 이번에 흐름이 좋고 상승세가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이번에 이 4만원 박스권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 지금 오늘도 살짝 윗꼬리 한 39,250원에서 찍고 윗꼬리 살짝 달았잖아요. 그래서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구간을 어느 정도는 또 추가적으로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4만원 이상 구간까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DLENC 같은 경우는 항상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현재 분기점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뚫어주게 되면은 2차 목표가는 한 42,000원 정도,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대로 주가가 조금 높은 위치에 들어가신 만큼 차익 실현 진행을 해주시고 시장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 쪽으로 교체를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TLB 11,600원에 10%입니다.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자,
일단 TLB라는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이 반도체에서 키워드에 작동받고 있는 반도체와 작동이 안 돼 있는 흔히 말해 지금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완전히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키워드에 접목되는 종목이고 해당 키워드의 대장주입니다. 키워드는 CXL이에요. 이 CXL은 버전마다 완성도가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사실 완성도가 가장 높다라고 평가받고 있고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목표치로 평가받는 게 2.0 버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 버전 CXL을 타겟할 수 있는 거를 작년 12월에 AMD랑 인텔에서 CPU를 개발을 완료했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여기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을 공급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2025년 4월부터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은 3월 말로 예정되어져 있는데 아마 4월부터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거기 들어가는 예를 들어 부품들을 어디서 공급할 거냐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고 관련주가 떠오르기 시작하죠. 대표적인 게 CXL에서 기판을 담당하는 건 TLB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혜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 CXL 키워드에서 지금 가장 강하죠. 예를 들어서 CXL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이런 키워드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움직이는 애들만 보면 나올 수 있어요. 기판 쪽. 또 하나는 이제 칩 설계 그리고 또 마지막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결국 이쪽으로 계속 수급이 붙어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럼 각각 키워드별 대장이 누구냐로 구분을 짓더라도 또는 구분을 안 짓더라도 거기서 지금 제일 센 게 TLB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잡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지점들의 여러 가지 요건들을 지금 비로보았을 때는 제가 스몰캡을 막 권장드리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스몰캡 중에 가장 좋은 걸 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탄력도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잘 안 내려오죠.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측면들의 특징인데 나머지는 제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제가 긍정적인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작년 7월을 기점으로 반도체가 무너질 때 있죠. 이때부터 해서 TLB 정말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거에 상당 부분을 회복해줬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조정받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한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냥 원웨이로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밑에서 산 사람한테는 굉장한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뭐냐면 쉽게 가볍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LB 같은 경우는 저는 상방 더 열고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지금 들어갔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다면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저한테 신청하신 분은 여기서 사셨어요. 이 선에서. 진짜 싸게 사신 거죠.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비중으로 잘 담으셨고 그리고 좋은 종목, 스몰캡 중에서 TLB는 그리고 실적 성장도도 꾸준한 기업입니다. 지금 영업이익도 되게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 본다라면 잘 사셨고 잘 대응하시면 되는데 이제 대응은 첫 번째로 이제 비중 조절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25,000원 레벨부터는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하셔가지고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25,000원부터는 저항이 좀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맞고 떨어진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중이라도 25,000원부터는 챙기시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위에서 대응하는 형태로 두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도 수익률이 엄청 높으신데 저는 좀 더 봐도 되겠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만 지금 반도체 안에서 순환매가 돌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게 CXL 키워드, 온디바이스 AI 키워드 그리고 추가로 거기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 칩 설계라든지 디자인 하우스 종목들 돈이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TLB의 다음 순서를 또 기다려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가가 여기서 조금 흔들릴 수 있어요.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25,000원 레벨까지는 홀딩해서 가져가시되 대응은 25,000원 위에서 진행하자. 이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건강하세요님께서 딥노이드 7,400원에 20% 목표가 얼마로 보면 될까요? 라고 또 이제 말씀 주셨네요. 요거는 이제 또 제가 저번 주에 목표가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었죠. 그만큼 이제 또 의료용 AI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쪽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거인의 시선,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강조드렸던 내용, 오늘 오전에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던 내용이 AI를 지금은 또 새롭게 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근에 시장에서 저번 주부터 돌았던 섹터군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조선, 그 다음에 방산 돌았죠. 그리고 이제 원전도 돌았습니다. 유리기판도 돌았고 오늘 로봇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발 훈풍을 받는 섹터군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돌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현재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제 미국발 훈풍을 받는 섹터군 중에 어느 정도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한 종목군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쉬어가는데 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종목군들이 뭘까? 요거를 또 우리가 봐야 된다.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종목군들 중에 현재 가장 다음 트렌드가 될 만한 섹터군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전 지금 현재 AI 쪽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AI 종목군들 중에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만한 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언급을 드렸었고, 오늘 오후장에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폴라리스 그룹스도 전체적으로 좋은 상승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쪽이고, 그동안에 다른 섹터군들이 막 상승이 나오면서 수급을 약간 빨아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가 이 종목군들이 이제 슬슬 또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다시 AI가 또 갈 차례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의료용 AI 종목 또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딥노이드는 차익 실현 의견을 드리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매물 구간에 도달을 하고 나서 윗꼬리가 그려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이제 의견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저가 찍고 반등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재 AI 종목군들의 흐름 전체적으로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 저는 AI 섹터군 내에서도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딥노이드는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딥노이드가 이제 영상 판독 솔루션을 또 만드는 기업인데, 뭐 확실하게 딥시크 수혜주죠. 딥시크의 출원 모델이 이제 R1이라고 있고, 이제 또 딥노이드가 자체적으로 만든 플랫폼인 딥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의 R1 모델을 또 딥젠에다가 합쳐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딥노이드가 이번에 이제 샘올트먼이 방안을 해가지고 의료용 챗GPT 만든다, 약간 이러한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B2C보다는 B2B 형태의 기업들의 수혜가 갈 쪽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험사 이러한 쪽들에 이제 또 결론적으로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국내에서는 딥노이드가 가장 선두권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사실 요 구간 제가 차익 실현 의견 드렸던 구간에서 약간은 윗꼬리가 그려졌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은 이제 5일선을 타고 다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추세를 이런 그림으로만 유지를 해주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5일선 구간이 있죠. 약 한 7,800원 정도 구간 될 텐데, 7,800원 정도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정리,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그대로 추세 타고 가주면은 목표가 9,000원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의료용 AI 종목을 가져오기는 했는데 딥노이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약간 추가적으로 이 상승세가 나와줄 종목이 의료용 AI 쪽에서도 약간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은 크다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고,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의료용 AI 쪽은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본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질문 주셨고요. BHI 19,0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BHI는 오늘자 명인들의 복귀 한번 보세요. 제가 이 LNG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제 BHI가 이제 발전 설비하고 있는 기업인데, 발전 설비에서도 비중이 큰 게 첫 번째 이제 LNG 관련이고요. 두 번째가 원전 관련입니다. 근데 지금 LNG 관련 수주가 어마어마하죠. 특히나 중동을 포함해서 대부분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환율인 지금 상태에서 매출이 작년 같은 경우는 최근 10년 단위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매출치가 찍혔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거의 이제 확실시 말씀을 드리냐라면, 지금 LNG 발전 설비할 수 있는 기업들 중에 국내에서 이제 원전은 이제 보조기기입니다. 해장 장비 중에 BHI보다 좋은 기업이 거의 없죠. 네, 게다가 덧붙여서 더 중요한 거는, 그럼 지금부터 LNG 산업에 대한 활성화가 진행될 거냐, 에너지 패권이 LNG가 더 비중이 커질 거냐에 대한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LNG에 대한 패권, 그러니까 LNG의 이 범주를 늘리고 줄이고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었던 국가는 미국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에너지부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 LNG 수출, 그러니까 신규 프로젝트를 더 많이
승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을 했고요. 이건 어떤 의미를 시사하는 거냐면 LNG, 미국에서 LNG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2021년도부터 최근인 2024년도까지 LNG 수출량은 미국에서 동일해요. 무슨 말이냐? 왜 2017년부터 상승했냐? 트럼프 1기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바이든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는 1기 때부터 LNG 패권을 잡기 위한 강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2025년 올해 트럼프 2기에도 강하게 어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에너지부가 직접 움직이고요. 최근에 일본 총리랑 만났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압박을 하는 시기에 만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LNG를 사가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총리 그대로 우리가 수입량을 대폭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무역에 대한 관세 키워드 말고도 수많은 정책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에너지 정책에서의 지금 주요 키워드가 원전과 LNG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나오죠. 그럼 LNG와 원전 수혜주는 BHI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권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의 이런 조정 기간을 거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사셨고 잘 홀딩하고 계시다라고 보고요. 다만 좀 높게 사셔가지고 이 종목이 갖고 있는 퍼포먼스 대비해서 수익률이 그다지 크진 않은데 그래도 홀딩에 볼 법한 가격이긴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서 좀 흔히 말해 좀 지지부진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트럼프 정부의 거의 보증 수표거든요, LNG는. 그렇다라면은 지금 중동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수출이 다른 국가에도 넓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들에 대한 수혜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만으로도 주가 퍼포먼스를 움직일 수 있다는 점까지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BHI는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신고가 레벨에서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거는 순환매적인 측면이니까 기관 투자가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저는 큰 지장 없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대응은 상방이 열리는 게 사실상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좀 기관 투자를 통해서 끌고 가보자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월출산님께서 PI 첨단 소재 26,600원에 7%입니다. 수량은 늘리고 싶은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 저는 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은데, 일단 PI 첨단 소재가, PI 필름,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혹은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런 필름을 만들어내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뭐 모바일, 저희 어머니가 또 최근에 이제 그 갤럭시 S25 사셨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뭐 AI가 이제 또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신기한 기능도 많고 성능 또한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능이 좀 뛰어나고 AI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방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유리기판이 굉장히 각광받는 것도 결론적으로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뭐 PI 필름, 이 PI 첨단 소재가 만드는 필름에 대한 수요가 전체적으로 또 증가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4분기부터 어느 정도는 실적 회복을 또 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뭐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용 필름, 반도체 업황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또 어찌됐든 PI 첨단 소재가 이제 이 PI 필름만으로는 사실 수익성이 완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이제 좀 수익성을 크게 띄워오를 수가 있는 고부가 이제 또 부품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양산 준비 중에 있다. 글로벌적으로 또 이제 판매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PI 첨단 소재는 저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I 첨단 소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스마트폰이나 혹은 반도체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필름을 만드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크지 않다라는 말은 무언가 성장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뭐 제조업이나 전방산업 쪽이 계속해서 힘들다 이야기 하잖아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중국산 저가 제품 그리고 미친 듯이 쏟아지는 물량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전방산업 제조업들의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뭐 석유화학 쪽이라든지 전방산업이나 제조업 쪽이 지금 계속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때문이거든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수요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뭐 4분기에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성장도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PI 첨단 소재가 올라온 것은 최근에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영향력이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모든 스마트폰에 혹은 이제 모든 디바이스에 AI가 들어가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필름 수요가 증가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회복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얼마나 성장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의 기대감은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는 회복될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것에 완전하게 묻어나오지 않고 약간은 좀 곁가지로 따라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뭐 현재 PI 첨단 소재에 대해서 비중을 더 확대하고 더 산다라고 했을 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쪽 본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더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쪽이 있잖아요. 지금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더 매수하고 비중을 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더 담지는 않되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권을 좀 확보를 해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22,000원 구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PI 첨단 소재는 추가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저는 목표가를 22,000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반등 시에 차익을 약간 보는 정도로 저는 빠져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PI 첨단 소재가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오는 게 온디바이스 AI 디바이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필름 수요 증가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온디바이스 AI 쪽에 더 맞닿아 있는 종목을 접근을 해야 우리가 수익성을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라면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쪽을 보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으로도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으로도 훨씬 더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PI 첨단 소재는 비중을 더 집어넣지 않고 정리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SK 오션플랜트 19,250원에 10% 추매하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가격 팁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문의 주셨네요. SK 오션플랜트는 사실 이제 국내에 좋은 해상풍력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좋은 기업이긴 한데 지금 모멘텀은 반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의 등장 이후로 트럼프는 신재생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에너지 단에 있는 종목들은요, 결국 정책 단위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정책이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가 에너지 종목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랑 2기와의 큰 차이는 뭐냐면 1기 때는 이제 의회가 트럼프의 편을 그다지 들지 않았다라면 2기는 의회가 트럼프 편을 많이 들고 있죠. 그 말은 대통령의 정책대로 방향이 설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특히나 에너지처럼 처음에 정책 방향을 설정하면 잘 바뀌지 않는 정책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집권 초반부의 정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들 형태를 보면요, 신재생에 대해서 태양광은 오케이, 태양광은 필요하다입니다. 근데 해상풍력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에너지 부조차도 해상풍력에 대해서 예산안을 상당히 삭감하는 듯한 움직임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체적인 안은 곧 나오겠죠. 근데 이런 측면이라면 사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SK 오션플랜트는 실적이 빵빵빵빵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상당히 정체되어져 있는 기업이고, 정책 단위 모멘텀을 받지 못하면 주가가 상방 퍼포먼스보다는 시장의 소외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실제로 지금 최근 거래대금 보더라도 이제 100억도 안 나오죠. 시총이 8천억 되는 종목인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에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좋은 종목일지언정.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제가 차트상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신 겁니다. 그죠?
이런 자리는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돼야 됩니다. 큰 상승이 나오고 이제 모멘텀이 끝난 다음에 잡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나올 때 여기 1번 자리였으면 이럴 때 매도가 나가야 되는 거고, 이 2번 자리일 경우에는 밑으로 빠지면 바로 손절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 잡으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빠지는데 손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문제가 되죠. 다시 올라와줬는데도 더 갈까봐 이제 매도를 못하는, 구조 자체가 이제 내려가는 차트의 방향이 설정되기 때문에 모멘텀이 끊겼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혹여나 앞으로도 이제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의 종목은 큰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세게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물론 차트상 분석이 모든 걸 말해주진 않습니다만 모멘텀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한테 문의 주신 게 이거 추가 매수를 어느 가격에 하는 게 좋을까요? 예요. 근데 이거 우리가 매수를 안 했다고 보고 신규로 접근한다고 볼게요. 이거 사고 싶으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격에 이거 이 바닥에서 한 11,000원 되는 가격에서 15,000원까지 시장 올라오면서 기술 반등 나왔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아니, 신규 매수를 안 하고 싶어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지금 모멘텀을 잃은 상태고 차트도 많이 깨져 있고 시장에서 소외되다 보니까 거래도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오니까 딸려 올라온 상태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이스 자체가 거품이 버블이 껴있는 상태에서 매수를 하고 싶냐라고 본다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추가 매수 뷰로 보는 거는 알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거를 손절해야 되냐? 사실 지금 자리에서 손절은 저는 오히려 아까워요. 어떻게 보냐면 이거 그냥 기간 투자로 두십시오. 네, 기간 투자로 두세요. 그래서 어떤 게 발생하냐면 지수가 랠리가 나올 때 테마가 형성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 형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좀 높기 때문에 뭐랄까 이 평단을 낮춰서 대응하면 상당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투자에선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문이 고장났어요. 고치는데 한 10,000원 듭니다. 근데 이걸 20,000원 들고 고치고 싶으세요? 그게 별로 유리한 게 아니죠. 오히려 추가 매수하려고 이야기하시는 비중은 좋은 종목을 통해서 수익화를 하고 지금 이 SK오션플랜트는 망하는 기업이거나 여기서 주가가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이럴 형태를 기대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지금 비중만 기다리시고요. 그러면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는 추가 매수 해도 어차피 기간 투자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굳이 이 기간의 로스를 발생시키지 말고 나머지 비중을 다른 종목을 통해서 이제 트레이딩이든 투자 방식이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아 보인다. 특히나 지금처럼 상승기, 상승 초입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증시가 좋은 애들 같은 경우 계속 순환매가 돕니다. 그 말인즉슨 거의 물반 고기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고기 없는 낚시터 가서 낚시하지 마시고 고기 많이, 물반 고기반인 지금 시장에서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성공률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그라미님께서 DB하이텍 46,500원에 10%입니다. 작년에 매수해서 55,000원 넘어갈 때도 매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이제 기회가 오는 걸까요?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의 반도체를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아마 애증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상승률이 좋았었던 종목이었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또 이제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주주들과 약간의 기싸움을 벌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아지다 보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약간은 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하는 약 20% 정도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이제 DB하이텍이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좀 절치부심해서 다시 한번 이 끌어올리는 모습, 기업이 다시 한번 또 무언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주주들의 어떤 평가를 또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약간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 DB하이텍이 힘을 쏟는 구간은 중국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B하이텍이 지금 현재 가동률이 약 70%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 업계 평균 가동률이 60%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DB하이텍이 이제 또 자회사를 중국에다가 만들어 놓고 지금 중국 쪽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구환신 정책 들어보셨죠? 중국이 이제 전자제품을 또 구매를 하는데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반사적 수혜를 받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게 현재 DB하이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가동률이 약 올해 같은 경우에는 80%, 내년까지는 95%까지 끌어올려질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중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또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DB하이텍의 경쟁사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DB하이텍이 또 반사적인 수혜를 현재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확실하게 좀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그다음에 뭐 이제 새롭게 조금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신제품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실리콘 카피시터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LCC 있죠. 그런데 기존의 MLCC도 이제는 뭐 예전의 제품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시장은 무언가 새로운 제품, 새로운 고성능의 제품 쪽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판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기판보다 확실하게 성능이 좋고 그러면서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유리기판 쪽으로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하는 것처럼 MLCC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 카패시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MLCC와 성능은 똑같은데 열과 전기에 강한 이쪽으로 또 이제 기대감을 형성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B하이텍이 올해 한 6월 정도부터 또 이제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뿐만 아니라 뭐 8인치 지라갈륨 뭐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등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고부가 가치, 고성능 제품에 대해서도 새롭게 이제 먹거리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올해 어떤 중국 시장에서의 성적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새로운 어떤 고부가, 고성능 제품에 대한 어떤 뭐 판매, 양산에 대한 어떤 실적들, 성적들이 주가의 어떤 상승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 생각에 최근에 상승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반도체 업황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AI 반도체,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기존의 레거시 쪽에 대한 업황의 반전 기대감. 최근에 이제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이제 또 숫자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존의 레거시 관련의 종목군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 마이크론, 그다음에 뭐 원익 그룹주 등등 해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DB하이텍이 어느 정도는 적용받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올해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만한 요소가 현재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됐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그러한 요소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DB하이텍이 주가 반전을 꾀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온디바이스 AI 혹은 AI 반도체 유리기판 쪽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한 것 같고 DB하이텍은 같이 올라가는 수준 정도로 일단은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부분이 현재 구간이 또 슬슬 분기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앞선 구간에 굉장히 강력한 매물 구간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DB하이텍이 이제 현재 구간 이상으로 올라가려면 이 저항 구간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잘 소화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6만 원 구간, 뭐 7만 원 구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분기점에서 아직까지 그러한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이제 이 분기점에 도달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현재 구간을 강하게 소화를 해주면서 뚫어준다. 그럼 DB하이텍이 정말 올해 어떤 기대감을 가져가는 요소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정이 나오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대응을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5만 원 중후반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 그 정도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는 수익을 한 차례 챙기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뭐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매수가 구간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현재 구간이 분기점이기 때문에 뚫어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매수 대응 없이 수익을 챙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지죠.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손실 없이 한 차례 정리하고 향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대로 좀 들고 갈래라고 하면 조정이 나왔을 때 비중을 더 실어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 또 크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시간 걸릴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실리콘 카피시터 같은 경우에도 6월 달부터 양산, 그리고 중국 쪽에 어떤 성적이 나오는 것도 2분기 이상부터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또 마찬가지로 살짝 조정 나올 수 있는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분기점에서 나는 조정이 나오고 또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기는 힘들어라고 하시면은 정리하셨다가 향후에 재매수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충분히 좋은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DB하이텍은 저가 잡으면 저는 다시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들고 가셨다가 추가 매수하는 쪽도 가능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셔서 입맛에 맞게끔 전략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대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이 구간 뚫어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목표가에 맞는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게 되면은 일단은 현재 구간 뚫어주면은 5만 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약 5만 원 후반대 정도가 2차 목표가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에는 대응을 해주시면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솔트룩스 4만 원에 15%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네요. 자, 일단 솔트룩스는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루시아 2.5죠. 제가 지난 2023년에 2.0 모델을 기억하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몇 없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입니다. 이제 글로벌로 보면 챗 GPT나 딥시크 같은 것도 LLM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거기에 이제 비할 바는 레벨은 맞지 않죠. 우선 솔트룩스가 지금 자신 있게 내놓은 루시아 2.5 같은 경우는 물론 비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량이라든지 이런 게 절대치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루시아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는 지금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AI 붙은 기업들이 다 같이 가는 뭐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AI 붙은 애들 중에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애들은 많이 없어요. 솔트룩스도 이제 테마주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타당하죠. 그 말인즉슨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있죠. 테마주는 이 올라가는 것만 보고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차트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걸 보고 우리는 올라간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죠? 한 400%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내려가는 폭도 보면요. 반토막씩 내려가요. 여기서 또한 100% 올라갔는데 또 내려가는 폭 보면은 반토막씩 내려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폭 쭉 보게 되면은 뭐 70%도 지키죠. 그러니까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형태의 종목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분석을 많이 가미해서 트레이딩 뷰 정도로 보는 거는 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 급등세에 올라타는 거는 저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별로 안 됩니다. 이런 건 선수들이 노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상담 드릴 때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걸 위에서 지금 4만 원에서 기다리고 이제 막 여기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참 마음고생 엄청 하셨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덜 하실 텐데 제가 대응 얘기 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종목 실적 베이스가 아예 없이 이제 모멘텀만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매도를 하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요 올라가도 못 팔고 내려가도 못 팔아요.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온 거냐면 170% 올라온 겁니다. 근데 170% 올라와도 지금 이 손절 매도가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또 반등이 나와도 본전까지 저도 제가 봤을 때 못 팔걸요.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됩니다. 깔끔하게 얘는 내가 시작을 잘못 잡았구나. 제가 첫 단추 이런 말씀드리죠. 와이셔츠를 입는데 단추를 매는데 첫 단추 잘못 매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으로 안 맞는 겁니다.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4만 원이니까 두 번째 가격을 잡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중도 추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들으세요. 이거 빠르면 내일부터 해서 반등뷰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반등 나오면 비중 줄이면서 보세요. 언제까지? 본절 가격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왔다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올라갔다 내려가는 와중에도 비중을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분할 손절을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감수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로 보여요. 아니 그럼 더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비중 조절한 걸로 AI 실적 좋은 애들 많거든요. 그쪽으로 갈아타세요. 그럼 그걸로 수익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당한 수익, 합리적인 수익이 굉장히 건강하고 지속적인 수익이 나오는 방식이라면 이렇게 솔트룩스처럼 테마가 굉장히 많이 강한 애들을 운이 좋아서 수익 보는 버릇을 들이게 되면 결국 시장한테 그 돈은 다 뺏기게 됩니다. 이거는 주식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실 텐데 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 이제 반등이 쭉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때마다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종목 보세요. 지금 AI 관련주들은 굉장히 좋은 애들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조정 나온 애 중에 네이버 있죠. 네이버 계속 역대 최고 실적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안 하고 지금 네이버가 역대 최고 실적인데 주가 레벨 어디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이걸 안 하고 그 솔트룩스를 기다릴 필요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애들, 숫자 찍히는 애들, 분석 가능한 애들, 합리적인 애들, 지금 제가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랬죠. 그쪽에서 타겟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전략 잘 기억하셔가지고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윤하님께서 코오롱 인더 39,200원에 20%입니다. 추가 매수를 할지 손절을 할지 아니면 그냥 시간을 보낼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최근에 뭐 석유화, 그 다음에 뭐 전방산업 같은 경우에 정말 좋지 않았다가 그래도 최근에 전체적으로 또 이제 회복이 되는 구간에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주로 아라미드 섬유를 다루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통신 케이블의 뭐 피복제,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에 들어가는 이러한 소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세계 3위의 캐파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결론적으로 이 아라미드에 대한 이 수요, 글로벌적인 수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작년까지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었죠. 글로벌 수요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이제 1% 정도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사실 전방 산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이제 쉽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방 산업 제조 분야는 또 중국에서 너무나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 또한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나타나고 있죠. 올해는 이제 약 5% 정도 글로벌 수요가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이 BAD 법이라고 해가지고 통신망 확충 법에 대한 또 지원안을 내놨어요. 60조 규모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국의 추가적인 또 이제 5G 통신망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찬가지 아라미드 섬유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올해는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수의 기대감 그리고 이제 1, 2위 기업 중에 이제 2위 테이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최근에 또 이제 1,500톤의 공장을 또 이제 폐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국의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3,500톤 규모의 또 공장 증설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뭐 경쟁력은 여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이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약 1,91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약 1,600억에서 1,900억 정도로 회복이 되는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근의 주가 회복은 업황의 약간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핵심적인 부분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 결론적으로는 성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현재 구간에서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최근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냐 아니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업황 회복, 그러니까 안 좋았다가 회복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냐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는 후자라고 봐야겠죠. 성장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안 좋았다가 그래도 살짝 좋아지는 정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없이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면 딱 실적 회복 정도에 대한 이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약 28,000원 구간에서 지금 34,000원 구간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주가는 20% 넘게 상승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안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 보게 되면 코롱 인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0원 구간부터 또 이 매물 분기점이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물 구간을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구간부터 지금 매수가 구간까지 순차적으로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매수는 저는 조금 더 보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뭐 어찌됐든 바닥 잡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혹은 추가적인 손실 만회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코오롱 인도는 딱 그 정도만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서 무언가 4차 산업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많이 쏠려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코오롱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훈풍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시되 어느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 그리고서 다른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 핵심에 맞닿아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수익적인 부분으로는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GST 18,260원에 10% 목표가 추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라고 문의 주셨네요. GST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에서 칠러 스크러버 하는 기업이죠. 칠러 스크러버라고 하면은 주변 환경 조성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정에서 주변에 습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습기 잡아야죠. 미세먼지라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먼지 잡는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만 하면은 사실 그런 장비 뭐 많지 않나요? 뭐 유니셈도 있고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GST만 특별하게 갖고 있는 모멘텀이 있죠. 액침 냉각입니다. 이 액침 냉각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얘기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빅테크 하나가 100조 단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년. 국가 단위로는 매년 700조 단위 투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지금 데이터 센터 향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는 건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리스크는 딱 두 개입니다. 열 관리, 전력 관리. 전력이 너무 많이 들고 열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용화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액침 냉각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액침 냉각이 뭐냐? 열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반도체, 특히나 AI 칩 단위의 성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발열량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이걸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공냉식 방식을 썼습니다. 어떤 말이냐? 선풍기 틀고 에어컨 트는 거예요. 그리고 칩을 식혀줬죠. 옛날에 식혀졌어요. 지금은 이제 성능이 올라가면 열이 같이 올라간다고 했죠. 안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는 방식이 뭐냐? 액침 냉각. 특수 용액에 반도체 칩을 집어넣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에 아예 용액을 담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요건을 차지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GST가 가장 높은 단위의 기술을 테스트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액침 냉각 기술은 지금 1상 이상이 있습니다. 1상 기술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의 칩들을 용액에 넣었어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식혀지고 데이터 센터가 정상 가동되는 겁니다. 1상 기술 오케이예요. 2상은 뭐냐면 뜨거워지는 반도체를 그러니까 칩을 집어넣었으니 특수 용액이 가열이 되겠죠. 그럼 특수 용액을 식혀줘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 돌아야 돼요. 새로운 특수 용액이 들어가고 기존에 뜨거워진 건 빼내야 됩니다. 순환 작업까지 들어가는 게 2상 테스트예요. 이거 진행하고 있는 게 GST예요. 국내에서 유일하죠.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가격에 잘 사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 대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부담 없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가격에 사두는 거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한번 모멘텀 받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순환매 장세에 주요 키워드에 액침 냉각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GST가 좀 조용한데 실제로 액침 냉각 이제 얘기 나올 겁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를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럼 노이즈,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GST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1차 목표가는 이거 기간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25,000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기간 투자한다라는 말은 수개월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로 보면 안 맞죠.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고 기간 투자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예 좀 길게 끌고 가면 지금 정고점이 여기 3만 원이잖아요. 전 이것도 넘어갈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대신 이건 기간 투자 같이 좀 세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부담 없이 투자하시려거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단기 차익으로 10% 20%씩 빵빵빵 수익을 내고 싶다로 갈 거면 지금 뜨거운 애들 중에 조정 나오는 거 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기간 투자하면서 편하게 수익 보려고 가면 GST는 굉장히 알맞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좋은 종목 고르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렸던 목표가 있죠. 기간 투자 병행한다면 25,000원부터 수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면은 문제 없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오재성님께서 HD현대 55,000원에 30%입니다.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굉장히 이제 저가에 좀 잘 잡아 놓으셨고, 그러면서 현재 계속해서 이제 뭐 수익률은 꾸준하게 커져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역시나 조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이 HD 현대 뭐 자회사들 다들 알고 계시죠? HD 현대 중공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HD 현대 3호 등등 해서 지금 뭐 HD 현대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실적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연속적으로 또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미국에서 군함에 대한 건조를 또 이제 우리나라에 맡길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현재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조선을 맡긴다, 군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만 현재 건조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또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 HD 현대가와 그 다음에 하나오션 지금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HD 현대가 약간은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좀 틀어 놓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올해 HD 현대 중에 HD 현대 3호 자회사가 LNG선을 작년 대비 한 척 더 많은 또 이제 11척을 건조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LNG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수익성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약간의 우려감이 생겼던 게 HD 현대가 이번에 이제 로봇 자회사를 상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HD 현대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약간은 뭐 배당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또 이제 돈 쓰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뭐 지금 뭐 로봇주, 그러니까 HD 현대, HD가에 뭐 로봇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뭐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뭐 조선주들은 어찌됐든 저는 꾸준하게 뭐 탄력이 나올 것으로, 사이클이 꾸준하게 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이제 현재 구간에서 저가만 깨지 않으면은 저는 계속해서 뭐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저가 수준은 약 7만 원 그리고 7만 4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고가를 형성을 했다가 이제 저가를 형성하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구간만 깨지 않으면은 그대로 다시 한번 고개 돌려서 8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가 7만 원 초반대로 잡아 나오시고 이 정도 구간까지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선주들은 어찌됐든 올해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저가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충분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고가에서 대응만 잘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고가 수준, 그러니까 8만 원 중반대를 계속해서 못 뚫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이 목표가 구간, 저항 구간, 분기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이 신고가인 8만 원 중반 구간을 굉장히 또 잘 뚫어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7만 원 구간 이탈 시 정리, 7만 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8만 원 중반 구간까지 목표가 설정을 해 놓으시고, 다시 한번 신고가의 영역에 도달을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시청자님의 선택이죠. 계속해서 이제 신고가 부분은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뭐 9만 원 이상까지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간에서 이제 시청자님 선택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겼으니까 향후에 다시 한번 또 저가 매수를 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수익이 잘 날 수 있는 쪽으로 교체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조금 더 이 종목에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더 기다리더라도 나는 더 수익을 크게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대응이 가능하니까 시청자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 신고가에서의 대응은 나뉘어질 것 같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부광약품 7,300원 35% 비중입니다.
한 번을 안 움직이네요 라고 좀 우는 이모티콘과 함께 이야기를 주셨는데 부강약품은 일단 2024년 통합 실적으로는 흑자 전환을 했어요. 특히나 부강약품이 지금 피벗을 하고 있죠. 어떤 피벗을 하고 있냐면 레거시 약품을 팔고, 그러니까 복제약을 팔아서 흔히 말하는 이제 제조업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신약테크, 신약 개발을 하려고 열심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대주주가 OCI죠. 그래서 일단 현금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신약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바이오테크는 결국 빅파마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테크로 보면 M7이 되겠죠. 바이오로 보면 빅파마가 되겠고, 빅파마들의 방향성이랑 맞아떨어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야 그 기술에 대해서 라이센스하고도 진행하고, 라이센스하고 진행한다라는 거는 결국 해외에서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여러 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물질 연구 끝내고 지금 임상 단계 트라이하고 있는 게 많죠. 특히나 이제 3상 통과해서 국내 유통하고 있는 게 라투다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이게 우울증 치료제인데, 사실 이게 해외 매출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한 100억대 정도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는 신약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보면은 이제 유사한 약품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치료제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파킨슨병 치료제가 이번에 이제 임상 결과 데이터 보고 앞으로 기술 수출,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다라고 부강약품 측에서는 발표를 하는데, 실제로 아직 그런 기대감에 대한 가시권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막 좋은 것처럼 이야기는 많이 도는데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바이오를 볼 거면 뭘 볼 거냐를 봤을 때, 우리가 뷔페 갔어요. 제가 뷔페 예시 많이 드는데 최고급 소고기 요리가 나왔어요. 네. 옆에 김치볶음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해 먹을 수 있는. 근데 뷔페 가서 굳이 소고기 안 먹고 김치볶음밥을 먹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단계에서 좀 아쉽다.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작년에도 워낙 좋았고 지금도 기대감 워낙 좋고 이미 턴어라운드 돼서 올라간 애들이 워낙 많아요. 오늘 ABL 바이오 보세요. 막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감이 사실 크게 작용되지 않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한데, 이미 물을 타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레벨에서 그냥 홀딩 하십시오. 이거 더 사진 마시고요. 네. 그리고 올해 흑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매출 증진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기존에 있던 의약품들,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들에서 상품 매출 잡고 있던 거를 신약까지 들여와서 지금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은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파이프라인이 그래도 없진 않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인즉슨 중소형주들은 테마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테마, 파킨슨병 치료제 테마, 이런 테마가 발생했을 때 우선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팔지 마시고 홀딩하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본절,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 볼 종목 레벨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간 투자를 아예 하셔가지고 손실 보지 않고 나오시는 게 상당히 좋아 보이고, 나머지 비중은 좋은 종목들을 타겟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물 타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 코앞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변동성에서 사고 내려올 때 사가지고 한 번 더 사고 평단 낮춘 다음에 올라갈 때 팔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물 타는 건요 그다지 좋은 전략이 보통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건 모멘텀이 끊겼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전략은 이 종목은 그대로 두시되 기간 투자하면은 손실 볼 종목은 전혀 아니다. 나머지 비중으로 좋은 종목 타겟해서 수익을 가져가자. 이렇게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란초님께서 네오셈 15,000원에 10%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런지요? 매수가까지 올까요? 라고 또 이제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은 CXL 저도 굉장히 지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CXL 관련된 종목을 하나 담아놨어요. 그만큼 지금 CXL 쪽은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오셈은 지금은 살짝 조심해야 되는 위치라서 네오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굳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장이지만은 굳이 접근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거의 뭐 가장 또 이제 이토마토 내에서는 스몰캡을 좀 잘 보는 전문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스몰캡 종목들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네오셈이 확실한 대장입니다. 네오셈이 확실한 대장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부분은 이제 CXL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이 진행이 되잖아요. 이번에 SK하이닉스가 이번 1분기 말부터 해서 CMM DDR5 양산에 돌입을 하죠. 요게 이제 또 SK하이닉스의 메인 CXL 메모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일에 또 삼성전자가 CXL 기반 D램을 또 이제 또 적합성 평가를 거쳤죠. 그래서 등록을 완료를 했고, 그 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또 세계 최초로 1.0, 2.0 CXL 메모리 검사 장비를 상용화를 했고, 올해에는 3.1로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를 또 양산할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어찌됐든 CXL은 다가오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1월 말부터 1분기 말부터 SK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CXL은 이거 무조건 한 차례 더 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대장인 네오셈을 안 들어갔느냐라고 하면, 현재 구간은 살짝 위험성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갔어요.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은 마찬가지로 분기점입니다. 보게 됐을 때 최근에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서 13,000원 구간에서 이제 고가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고가 매물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CXL 쪽이 결론적으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면 뚫고 가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대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CXL의 관련주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슈가 있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군인 건데, 네오셈이 대장이기는 하지만 최근 구간에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일단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보류를 하시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현재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가 구간까지는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오셈은 저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추가 매수 대응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현재 CXL이 시장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기간 내에.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현재 구간에서 바로 뚫어주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5,000원보다는 14,000원 후반대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그 정도 구간에서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고개를 다시 틀어주는 구간에 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CXL이 올해 본격적인 양산,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네오셈은 확실하게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가격 분기점인 만큼 어떠한 대응보다는 추이를 지켜보시고 상승이 나오면 말씀드렸던 추가적인 상승 분기점에서 정리,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눌림 시 추가 매수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을 마치고요. 오늘 저 그리고 김용희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히든카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히든카드 만나보기 전에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드렸던 추천주들 리뷰하는 시간 먼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물반 고기반이라고 얘기 드렸죠. 실제로 좋은 모멘텀 지니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로 정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4개 종목 정도가 목표가 도달했는데, 관련 종목들 하나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수출 실적 상당히 좋았고 실제로 내수 실적도 좋았죠. 특히나 미국향 과자 매출이 상당히 좋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꼬북칩을 비롯한 매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대로 유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요, 재료든 있고 모멘텀 좋고 실적 좋았으나 안 움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을 9월에 제가 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같을 때 모아두기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타겟을 하고 타겟팅 잡고 좀 평단을 관리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꾸준히 찍히게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지금 상태에서 수익 실현할 필요도 전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선으로 보여드릴게요. 11만 8천 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거는 제가 두 번 이야기를 한 종목이죠. 그래서 이 야인시대 이전에 이제 나만 믿고 따라와라라는 프로그램 시절에 제가 이 종목을 70만 원대에서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큰 상승이 나와서 상승에 대한 리뷰 다 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좋죠. 실제로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리뷰를 드릴 때 이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은 이제 100만 원 밑에서 사기 쉽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조정이 나온다라면 없는 분들 담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타이밍에 매수 들어가기에는 사실 부담스러운 위치도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근거가 있겠지만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캐파가 먼저 중요하겠죠. 생산 CDMO니까. 생산 캐파는 지금 4공장 기준으로 해도 글로벌 원톱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해요. 근데 지금 5공장 곧 완공되죠. 6, 7, 8공장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캐파가 지금보다 최소한 이제 2배 이상 증가된다는 이야기고, CDMO에서는 이제 아시아 원톱이 아니고 글로벌 원톱이 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생물보험법에 대한 이제 모멘텀도 그대로 작용하고 있죠. 아쉽게도 작년 말에 통과됐어야 하는데 미국 민주당의 몇몇 중진 의원의 반대로 무산은 되었습니다만 올해 트럼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이오 시큐리티, 생물보험법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점유를 뺏어올 수 있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떠오르기 마련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 퍼포먼스는 더 상방에 열 수 있는 것도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영업이익률 보게 되면 20% 훌쩍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단계에서 실적 좋고 매출 잘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도 좋다, 이런 형태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당연하겠지만 다음 목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가는 130만 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드릴 종목은 HLB입니다. HLB 지금 간암치료제 일정 얼마 안 남았죠. 실제로 FDA 승인까지 이제 문제로 되었던 게 병용투여요법인 캄렐리주맙, 그리고 항서제약이었습니다. 항서제약의 생산 시설에 대해서 상당한 리스크로 판단을 했던 게 미국의 FDA였고, 실제로 이번에 하얼빈에 있는 임상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를 진행했던 병원도 체크하고 생산시설까지 점검했는데 다 문제가 없었죠. 그리고 이번에 간암치료제가 통과되는 일정은 마감 기한이 3월 20일입니다. 다 왔다는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을 처음에 추천드릴 때도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3월 20일까지 풀 홀딩하지 마셔라. 어차피 모멘텀 작용될 때 바이오는 먼저 주가가 반응하기 때문에 반응하고 있을 때 매도하셔라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지금은 시세가 나오는 초입 구간으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제 다음 목표가 제시해 드리려고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9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이야기 드렸던 APR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오죠. 제가 이거 이야기 들었던 게 이제 일주일 전이니까 사실상 몇 거래일이 안 지났는데 그대로 잘 올라오고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APR은 제가 추천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실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역대 최고 실적 찍었고 올해에 또 최고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 드렸냐면 2021년도부터 지금 2024년 실적까지 나왔죠. 매번 최대 실적 갱신입니다. 게다가 디바이스, 그리고 디바이스랑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죠. 디바이스 팔 때 소모품 들어가는 매출, 그리고 별개의 브랜드로 작용하고 있는 화장품들, 아마존에서 상위 랭크하고 있는 것도 지난주에 다 짚어드렸고요. 저는 지금도 이거 시세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굳이 지금 매도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가 바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목표가는 62,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종목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과 가장 알맞는 섹터 가져왔고 종목 가져왔다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드릴 섹터는요, AI입니다. 자, AI 너무 좋죠. 특히나 이제 딥시크 등장 이후에 AI 종목들이 워낙 다 좋았었는데, 딥시크가 가져온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또 여기 더 나아가서 거대 언어 모델이라든지 주요 AI, 생성형 AI를 하고 있는 모델을 비즈니스로 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큰 리스크가 뭐였냐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냐 없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걸 토대로 큰 데이터 센터, 큰 서버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비즈니스만 각각
각광받았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만 실적 나왔고요. 근데 딥시크의 등장 이후로 너네 그렇게 많이 투자 안 해도 되겠는데에 대한 모멘텀이 깔리게 됐고 실제로 지금 항생테크 보면요. 홍콩에서 엄청 올라가죠. 또 하나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굉장히 잘 갑니다. 우리도 잘 가고 있고요. 이 모멘텀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팔란티어 같은 기업 신고가죠. 지금 글로벌에서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이 우리나라의 접목이 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작년에는 안 그랬어요. 미국에서 올라가는 섹터 올라가고 우린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정 같은 게 그랬거든요.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접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상승률이 국내가 글로벌에서 탑5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선두주자로서의 모습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AI 소프트웨어도 더 좋은 주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겠고 글로벌의 다른 나라들의 시장에서의 섹터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섹터를 따라가는 형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런 측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오늘 이제 공개가 됐던 게 머스크의 xAI의 그록3 공개됐죠. 이제 오늘부터 해서 후기라든지 리뷰가 등장할 겁니다. 일단 주장하기로는 머스크가 이야기하기로는 챗 GPT를 뛰어넘는 모델이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시장의 평가를 좀 받아봐야겠죠.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한테는 좋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AI를 가져왔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자, 예시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종목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종목은 엠로우입니다. 자, AI 종목들 중에서 아무래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엠로 같은 경우는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들 중에서는 대형주예요.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적 베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4년 실적 뜯어보고 나니까 엠로 역대 실적 중에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실적에 나왔던 베이스가 뭐였냐면 일단 클라우드였고요. 그리고 AI 솔루션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AI 솔루션은 우리가 접하기는 어려워요. B2B 솔루션이 많고 예를 들면 구매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구매 단계에 있는 직접 구매 관리 시스템, 간접 구매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간접 구매 관리 시스템에 적합한 모델들을 신규 개발해서 지금 납품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실적 베이스도 2025년 올해에는 더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이 풀리죠. AI 기업들의 가장 큰 고질병은 실적 베이스가 없다라는 건데 그 또한 지니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가장 크게 매출 신장을 기여했던 거는 클라우드 서비스였어요. 클라우드도 B2B 서비스였습니다. 상당히 기대되는 바가 큰 기업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는 충분히 봐도 되는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적절한 조정 지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는 이제 내일, 2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1차 목표가는 이제 위에 이제 85,000원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AI를 들고 왔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많이 강조를 드렸고 지금 김근우 전문가님께서도 이제 AI를 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섹터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에 더해서 저는 이제 의료용 AI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샘 올트먼이 의료용 AI에 대해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발언을 했잖아요. 의료용 챗 GPT를 또 이제 개발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의료용 챗 GPT에 대한 부분은 B2C 형태보다는 B2B 형태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보험사 이러한 쪽들의 납품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수주가 되고 있는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올해 꾸준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분명하게 AI 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확실하게 AI 패권국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만큼 이에 대해서 AI 쪽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현재 진출한 의료용 AI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주들을 한번 보게 되면 자, 뭐 최근에 안내드렸었던 뭐 루닛이나 3빌리언 이런 종목군들이 있고 뭐 토마토 시스템, 앞서 진단했던 딥노이드, 뷰노, 셀바세스 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있는데 오늘은 토마토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또 이토마토와 함께 가장 또 이제 좋은 이름을 보유하고 있는 토마토 시스템인데, 토마토 시스템이 미국의 현지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지 법인 사이버 앤디케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연달아서 미국의 보험사나 아니면 뭐 병원, 뭐 그다음에 약국 등등 해서 계속해서 현재에서 이제 이 수주권들을 연달아서 체결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플랫폼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미국에서 AI 원격 의료에 대해서 보험청이 승인을 했죠.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주가 수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최근에 저가 수준에서 앞선 구간을 소화해주는 확실한 좋은 수급이 들어가졌고, 다시 한번 자리 잡고서 고개 틀어 올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토마토 시스템이 다가오는 또 이제 의료용 AI 사이클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또 차기 대장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의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500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이제 바쁘게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공개 방송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구 전문가님 먼저 설명 주시죠. 네, 저는 하던 것처럼 매주 월수금 하고 있죠. 내일 오후 4시는 아마 이제 종목 얘기 좀 많이 드릴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제가 물반 고기반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측면에서 중심이 되는 섹터들 위주로 아마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환매 시장 어디에 포인트 둬야 되나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일 오후 4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공개 방송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죠. 또 이제 김영일의 트렌드 매매라는 채널에서 매일 진행을 합니다. 오후장에 1시부터 3시까지 장중 라이브로 내일 뭐 볼까? 이런 것들 한번 흐름 함께 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또 내일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들어오셔가지고 오후장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에도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트렌드 순환매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차기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에 대해서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마찬가지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로써 제가 또 이제 야간 방송을 그동안에 한 거의 2년 반,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 했는데, 제가 화요일 날에는 워낙에 또 이제 방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 방송은 이제 또 오늘을 마지막으로 잠깐 빠지게 됐습니다. 금방 또 이제 바로 또 다음 달이 되든 반년 뒤든 다시 또 돌아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 또 긴 인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잠깐 이제 다른 방송 갔다 온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빠지는 만큼 그만큼 또 이제 다른 방송이 늘어나니까 또 이제 여러 채널에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